예. 자, 구 변호사님. 네. 법 왜곡죄. 이게 뭐예요? 형법 개정안이라는데 형법에 있는 어떤 조항을 고치겠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 형법 개정안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법을 왜곡하면은 처벌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쭉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1800년대에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사문화된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라서 독일법, 일본법, 대한민국법 이렇게 개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거의 골격을 그대로 넘겨받을 때 이 법 왜곡죄라는 건 넘겨받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다. 그리고 정말 문제될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하면 된다라고 했던 건데 네. 사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적용했던 사례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필요가 없는 법이다. 오히려 반작용이 되게 많다. 왜냐면은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법인지 법을 왜곡한 건지를 법원도 아닌 그럼 누군가가 판단한다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왜곡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폭행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폭행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이 뭐고 그거에 대한 왜곡이 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치권에서 법 놓고서도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얘기하면은 자기들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다 왜곡이래요. 다 조작이고 그렇죠. 증거 조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판결 나오면 판사에 대해서도 이거는 판결이 법 왜곡이다. 왜요? 라고 하면은 그냥 또 주장의 주장을 이어갈 뿐이지 결국은 이거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한테 무슨 그 길들이기용, 압박용으로 쓰일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던 법을 이제서야 갑자기 도입하는 거는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다가오니까 다급하긴 한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 갖고 20일 지난주 징역 2년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이재명이 그 결심 공판 그 출석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증거를 조작했다. 네. 검찰이 자신의 혐의의 그 빼박으로 삼고 있는 그 증거, 그거 조작된 증거다. 네. 조작된 증거다. 그럼 그게 만약에 그 이재명 주장대로 하면 그 검사를 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 법이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없었고 필요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진짜로 만약에 증거를 조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있죠. 있죠. 직권남용이고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죄나 그렇죠. 뭐 위조죄, 뭐 행사죄 이런 거 다 처벌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가로 만든다는 건 기존 법 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문제만 삼으려고 하는데 기존 법하고 안 지니까 두루뭉술한 왜곡이라는 말 가지고서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은 검사와 판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적용돼가지고 처벌될 수 없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 법이 있는 순간부터는 민주당이 멋대로 고소해가지고 판사 검사가 판결한 순간부터 피고인이 돼요. 그냥 고소장 내버리고 1심 판결 이번에 난다고 쳐보세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저거 법 왜곡한 겁니다라고 해서 고소장 넣으면 판사가 법대에서 내려와서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럼 겁나서 판결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탄핵 소추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그렇죠.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그 공직에 전혀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 직에서 파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확신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근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됐을 때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옷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그 파면이 아니라 그냥 직무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직무 정지가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자. 그리고 이런 식의 직무 정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동료 뭐 검사들, 동료 판사들이 쫄아가지고, 그렇죠.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이제 민주당에게 뭔가 불리한 어떤 처분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얄팍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법 왜곡죄라는 것도 결국 판검사 길들이기용 말고는 아까
진짜 뭐 증거를 조작했거나 뭐를 했으면은 그 기존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정지 만든 그 상황처럼 판사가 판결한 그 다음 순간부터 수사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딱 그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가 목적인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보세요. 법 왜곡죄라는 게 독일에서 180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사문화돼가지고 쓰지 않았거든요. 아, 독일에서조차도? 독일에서조차도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만들어졌었냐면은 그 이후에 그 나치 정권에서 나치 입맛에 맞는 판결했던 거 요거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면서 법 왜곡죄라는 걸 그대로 살려뒀던 건데 그 이후엔 사문화돼서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법이 있지만 쓰지 않는 상식에 의해서 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탄핵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상식에 의해 가지고 잘 쓰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정권에선 탄핵 남발하잖아요. 그렇죠. 법 왜곡죄라는 게 있으면 독일처럼 자연스럽게 사문화되면서 점잖게 운영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만들면은 막 그냥 고소 남발해가지고 판사들 불러 제껴가지고 수사 대상을 엄청나게 만들 거고 독일처럼 균형 있게 점잖게 쓰이면서 사문화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판사 길들이기용 그 도구로 쓰일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요거를 상정할 계획이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근데 지금 뭐 법사위도 그렇고 다른 여러 그 의석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그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까지 가서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11월 15일이 이재명 1심 선고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네. 그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심리적인 뭐라고 할까 압박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네. 이제 또 프레임도 그렇게 잡을 거예요. 이 판결이 이럴 것이다. 우리 상식선에서 모두가 다 그러잖아. 통상적인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인 결과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 본인들도 아니까 아니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금도를 넘었다. 아니 통상적인 건 우리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식과 맞아떨어지는 게 통상적인 경우잖아요. 네. 상식적인 결과만 나와도 자기들은 불리한 결과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엮어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통과를 시켜놓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통과시켜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이 판결로 법을 왜곡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곡된 판결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사주받았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아마. 감독님 오늘 아침 그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이 이재명 그 구형과 판결에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아주 또 상식적인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뭐 옮기기보다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예상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재판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말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거짓말 안 했으면 그렇죠. 거짓말 안 했다는 걸 떳떳하게 증명하면 되는데 말이 그냥 비비 꼬이잖아요. 말이. 맞습니다. 그때 심지어 그때 저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네. 백현동 그 4단계 종상향한 게 뭐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아이고 발언 시간이 뭐 7분이네. 그건 의원들이 할 소리인데 답변제가 아니고. 그래서 뭐 말이 꼬였다. 말이 꼬인 게 아니라 재판이 꼬인 거죠. 지금 변론 논리가 꼬인 거죠. 거기는. 이게 아마 지금 어떻게 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통상적인 결과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이제 허위라는 건 거의 이제 사실 확정이 된 셈이거든요. 네. 저거를 그 당시에
어떤 돌발적인 실수처럼 포장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판넬 들고 온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작정한 발언이에요. 저거는 꼬이고 말고가 없어요. 저렇게 얘기하려고 작정을 해서 준비해온 발언이기 때문에 판넬 갖고서 그 내용이 거기 그대로 기재돼 있고 그대로 언급을 했어요. 적용되지도 않는 법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 그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본인 말과 판넬 내용이 일치해요. 그럼 뭐 판넬도 돌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인생도 꼬이고 재판도 꼬이고 이제 이렇게 봐야지 뭐 말만 꼬였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자, 이게, 뭐 여론상으로는 당연히 뭐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또 개딸들이요. 벌써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 이 판례기면 탄핵하겠다. 아직까지 판례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유죄를 때리면 너 판사 너는 한성진 너는 판례기가 된다. 이재명 유죄 선고하는 순간 그 어떤 판사든 판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검사가 구형하면서 뭔가 뭐 징역 2년 이런 거 구형하게 되면 그 순간 검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이라도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내놓고서 그거에 어긋나면 검내기, 판내기 이러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마음이 그냥 사실관계에 대한 답까지 규정해 놓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정말 로직이 거꾸로 가고 잘못된 거예요. 그냥 판사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납득이 안 되시면 판결문 원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도 그런 노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 그러면 뭐가 조작입니까? 되물어야죠. 그런 거 없이 조작이래요. 라면서 그래서 역시 검내기예요 이러시는 거는 그냥 본인의 사고와 뇌를 이재명 대표한테 위탁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는 이게 올바른 그냥 지지자의 그 범주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개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하네요. 이 법 왜곡죄를 지금 상정해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잠시 중단돼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 네. 이거를 10월 2일에 재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울 그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성공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그 박상용 부부장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박상용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10월 2일에 열겠다 하는 그 안건을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지금 법 왜곡죄를 만들 게 아니라 입법 활동 왜곡죄, 헌법 그렇죠. 왜곡죄, 탄핵제도 왜곡죄를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절대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곡을 했는지 해석을 하는지 그게 여태까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딱 권한을 주고 있었는데 내 권한은 무소불위로 계속 키우고 지금 사법부는 밑으로 들이고 잘 보세요. 입법부를 장악했잖아요. 장악하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그 권한을 뺏어가지고 특검 해가지고 자신의 밑으로 수사 권력을 갖고 와요. 그렇죠. 국회 밑에. 네. 사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수사 권력이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 왜곡죄로 멱살을 쥐잖아요. 그럼 이제 사법권도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요. 삼권 분립을 완전히 휘둘러가지고 판을 깨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형사 리스크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판을 그냥 깨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판은 나가리. 그러니까 이 판에 의해 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거 인정 못해. 그게 다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깨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결에 최대한 그 판결을 내릴 판사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려는 건데, 참 이런 거야말로 사법 방해죄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런 거야말로 맞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자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갖고 판결을 왜곡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또 두렵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구형 2년 나왔을 때 지극히 정확하게 나온 것이다. 절대 과하지 않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선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공소사실 2개 중에 1개만 나와도 유죄만 나오면은 절대 100만 원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100만 원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진짜 이거는 적어도 하나만 나와도 당선 무효다라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냥 판 깨는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 민주당이 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게 이 정도라는 게 이 사람들도 별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판사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만들어서 판사 뭐 이렇게 심리적 압박하는 정도 말고는 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하면 이제 개딸들이 좀 나서겠죠. 한성진 그 재판장 신상 파악, 신상 탈탈 털어가지고 뭔가 그 무언에 뭐 무언뿐만 아니라 유언에 뭐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거 말고는 이제 이재명 이 집단들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역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뭐 우리의 질서를 지키고 인권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 개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나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명감을 잊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여기서 그런 외부적인 자극이나 압력에 굴복하면은 법원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 개인에게 막중한 책임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깔딱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지켜왔던 아름다운 원칙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민주당 원하는 판결이 답이다 이런 세상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해주십사 하는 마음, 간곡한 마음 다시 또 전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은 이게 뭐 사이비 법치주의 법치 국가가 된 거죠. 이 법치 그렇죠. 국가라는 이 근본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지금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